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아마 우리 수험생 친구들 교실에서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에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또 곁에서 수험생들, 우리 친구들의 투정도 받아주고 또 묵묵히 지켜보면서 마음 졸였을 우리 부모님들과 또 참된 교육을 실천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응원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 친구들 모두가 인생의 큰 바다로 출항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도 풍성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은요, 동해의 새로운 축제 현장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동해를 대표하는 수산물이 있죠. 바로 대게와 문어입니다. 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싱싱한 문어와 대게를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또 경매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동해바다 대표 어종하면 문어 그리고 대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해요. 춤 좀 춰봐요. 춤 좀. 야야야야야야. 오늘 이런 싱싱한 대게와 문어가 한바탕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즐겨보실까요? 야. 동해바다 대표 수산물이 모두 모였다.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해줄 각종 체험에 잡은 물고기는 모두 내 거. 구워도 먹고 회로도 먹고 먹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문어랑 대게랑 축제 현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을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축제에서는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푸드존이 쫙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겨야겠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바삭한 오징어 튀김부터 그냥 삶기만 해도 쫄깃쫄깃하죠. 문어 숙회, 해무침에 각종 생선 구이, 고소한 냄새. 톡톡톡톡톡톡톡 떠지는 게 먹는 재미겠어요. 역시 이 계절엔 또 도루묵이잖아요. 먹고 또 먹고 최양희 리포터 먹방 돌입했고요. 시민들도 먹거리에 푹 빠졌는데 특히 요 어묵이 인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대게가 들어갔잖아요. 어묵국에. 맛이 어때요? 일반 어묵보다는 훨씬 맛있네요. 맛이 향이 나고 부드럽고. 네. 저는 사실 이 축제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냥 지나다 보니까 해서 지금 들렸는데 맛이 끝내주네요. 국물이 끝내줍니까? 예, 국물이요. 아, 그럼 먹고 한번 해주세요. 이 맛. 꼼지쳐. 길거리 먹방에 이어서 양식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식 요리 전문 셰프님이 문어와 대게로 요리를 선보이는데요. 보통 문어와 대게 삶아서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다는 말씀. 각종 채소, 소스와 어우러져 근사한 요리가 탄생됩니다. 토마토 살사와 만난 문어, 그리고 대게의 감칠맛이 일품인 올리브 파스타. 어떤 맛일까요? 우리 셰프님이 요리를 하시는 동안 어찌나 맛있는 냄새가 나던지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하고 살사가 만나면 또 어떤 맛일지. 네. 자, 문어를 저희가 사실은 초장이나 이런 걸 찍어 먹게 되면 좀 느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토마토 살사 같은 경우는 좀 토마토가 비린 맛을 또 굉장히 잘 잡아주고 네.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런 뭐랄까 담백하면서도 약간 색다른 느낌의 그 음식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문어에서도 이런 맛이 나오네요. 좀 저는 틀리죠? 그동안 초장만 찍어 먹어봐가지고 굉장히 유럽 스타일의 문어가 탄생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스타를 네.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셰프님 손 한번 네. 잡아주세요. 네. 우리 집 가자. 정말 매일 먹고 싶은 맛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서양 요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재료가 조금 생소할 뿐이죠. 얼마든지 가정에서 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싱싱한 동해 문어와 대게로 다양한 요리 만들어 보세요. 자, 배도 채웠으니 이제 좀 움직여 볼까요? 동해바다 축소판, 각종 수산물이 들어있는 곳에서 낚시 대회가 열립니다. 누가 많이 잡나 흥미진진한 시간인데요. 살짝 풀치기. 자,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이렇게 큰 문을 해서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진짜 난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네. 진짜 싱싱해. 고기가 혹시라도 쉽게 걸려서 떨어지게 되면 아니, 바닥이 어디로 가겠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찍으셨습니까? 못 찍어 아니에요? 아, 못 찍은 것 같아. 아니, 정말.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얘가 뭔가요? 이름이 뭔가요? 방어요. 방어.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진짜 싱싱합니다. 역시 동해바다의 물고기는 정말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싱싱해. 와, 이거 저 했던 먹어도 되는 거죠? 예, 예. 아, 좋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빨리 와서 잡아요. 다 같이 잡아요. 오, 진짜 크다. 요 정도는 진짜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한 몇 년 정도 낚시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틀? 어쨌든 기분 최고예요. 낚시터가 작아 보여도 대게는 물론 방어, 쥐치, 오징어가 한가득. 넣었다 하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잡는 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 낚싯대 던지기에 정신없는데요. 와, 여러분 이 크기를 보세요. 와, 진짜 큽니다.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아, 예, 무겁습니다. 네,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하루 뭐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조 1등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오늘 방어 한 3마리에 오징어 2마리, 게 한 3마리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잡으셨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 백수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2주 그만. 혹시 배부르시면 저도 불러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기분 하겠습니다. 최고입니까? 예, 아, 최고입니다. 다 최고, 최고, 잡으셨어요? 최고. 잘 잡으셨어요? 좋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 크기 하면 잘생긴 오징어. 동해가 물론 문어랑 대게도 유명하지만 오징어 또 빼놓으면 섭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징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해볼 건가요? 요 썰어갖고 회를 해갖고 먹고요. 오징어 썰기. 예, 오, 그럼 일반인들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좀 알려주세요. 네. 요렇게. 칼을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알죠. 요건 등이고, 네. 요거는 배 쪽이고, 그러면 칼을 열로. 오징어 배 쪽으로 예. 빰빰 빠라밤빰 김간호사 칼을 너무 키우지 말고. 김간호사 수술 시작하겠네. 빰빰 빠라밤빰 빠라밤빰 빠라밤. 와, 정말 잘 잘랐습니다. 우리 저기 선생님은 오징어 활복은 몇 년이나 해보셨어요? 16년이요. 몇 년 하셨다고요? 16년. 16년? 예. 그럼 완전 달인이네요. 아, 다른 말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손에서 이 잘려나간 오징어 수만 해도 엄청나죠. 셀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눈 감고도 이렇게 써시겠네요? 눈 감고 썼죠. 진짜요? 에이, 설마. 준비 시작.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빰빰빰빰빰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빰. 와, 달인이 썬 오징어인데 굵기도 일률적으로 다 똑같고 정말 달인은 달인이네요. 우리 선생님을 오징어 썰기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와. 한편에선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수산물 반짝 경매가 이뤄지고요. 문어 잡고 달리기도 한창입니다. 문어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힘이 정말 좋은데요. 달리기 말고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동해 문어랑 대게랑 축제가 이번이 첫 번째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축제는 작년에 있던 농골단기 축제랑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산물 축제가 합쳐진 복합형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1회로 개최됐고요.
문어랑 대게랑 축제가 개최된 이유는 동해시에서 문어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가장 좋아해서 대게랑 같이 해서 명품 수산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축제입니다. 그만큼 정말 알차고 풍성한 축제니까요. 여러분도 꼭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해 문어 대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세요. 동해바다 대표 어종 문어와 대게. 싱싱한 수산물을 알리려는 동해시의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동해 문어와 대게 축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텐데요. 논골담길의 따뜻함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네, 먹거리, 즐길거리 등등 정말 다채롭게 꾸려진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혹시 이 축제를 놓쳐서 아쉽다 하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동해에 가시면요. 아주 맛있는 문어와 대게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울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장맛을 참 중요하게 여겼죠. 이 장맛에 따라 우리 한식, 음식의 맛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장 담그는 걸요 아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장맛이 깊어가고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진짜 전부 다 옹기네. 진짜 크다. 안녕, 누렁아. 예로부터 집집마다 마당 한쪽을 빼곡히 채울 만큼 옹기가 사랑받아온 이유는요.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해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옹기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옹기를 만드는 어머나! 이것 봐요. 너무 귀엽다. 이게 얼마큼 작냐면요. 진짜 손바닥보다 작아요. 좀 엄청 조금 먹는 사람 쌀통? 들어가 볼까요?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들어 온 장인 허진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갔는데요. 울산시 무형문화재 4호 허진규 옹기장의 손끝에서 옹기의 숨이 더해집니다. 울산 지역에 전통 옹기를 성형하는 방식 중에 중간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 옹기가 다른 물질과는 달리 우리가 자연에서 흙 그리고 물, 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빌려오는 것이잖아요. 빌려오는데 특히 옹기는 도자기와 다른 게 흙의 기운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도 덜 상하고 자연에서 우리가 아주 자연적인 좋은 음식을 더 발효해주는 그런 효과가 우리 이 옹기 흙 속에 들어있는 기공 구웠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공기는 통하지만 물은 통과를 못하는 어떤 입자상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쉬는 옹기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죠. 옹기의 숨구멍은 뛰어난 통기성으로 김치와 장류, 젓갈 등의 발효를 돕고 가장 좋은 맛을 끌어내는데요. 옹기는 숨 쉴 수 없는 불가마 안에서 스스로 숨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그 숨구멍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장독을 닦았나 봅니다. 오늘 이곳에서 발효음식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에서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고추장 배우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담는 고추장을 좀 쉽게 간단하게 배워서 늘 일상생활에서 담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장을 담근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초보자도 쉽게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저희 18살. 네. 어머나. 오늘 수업 안 갔어? 네, 오늘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이쪽 가서. 서울에서?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 그러면 서울인데.
야, 너가 대단하다, 야. 어째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돈은 일단 엄마한테 빌려서 왔고요. 다음 주에 알바하기로 했어요. 아, 엄마 다시 드려야 돼요? 네, 드려야죠. 장이 비싼데. 한식의 솔직히 기본 중에 하나가 장인데 장이 우리나라 음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쪽까지 고은정 선생님 따라서 이쪽 오는 게 오히려 영광스럽죠, 저희한테. 고추장 재료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소금과 조청만 있으면 준비 완료.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김치를 담을 때나 일반적으로 쓰는 양념용 고춧가루보다 훨씬 더 곱습니다. 일자가. 주부 구단 어머님들도 집중하게 만든 고추장 쉽게 만드는 법. 먼저 조청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잘 저어서 풀어주고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차례로 넣은 다음 소금을 넣고 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이렇게 고추장을 만드는데 채 20분이 안 걸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20분 만에 만든 고추장, 과연 맛은 어떨까요? 짜요, 매우. 오, 너무 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짜야 얘가 바깥에서 숙성을 항아리에서 숙성을 시키는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 고추장만 간장만 먹다가 쌤한테 저번 주부터 이제 1강부터 계속 들었는데 너무 간단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된장이 맛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와서 또 고추장 담는 거 보니까 더더욱 더 너무 쉬워서 이제 웰빙으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비법을 전수받고 수강생들도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하는데요. 고추장을 넣어 찌개도 만들어 보고요. 생애 처음으로 저도 고추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더라고요. 장맛이 좋으니 찌개 맛도 당연히 좋겠죠? 맞아요.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가 97이에요. 근데 제가 해주는 그거로 아직까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시어머니에게 더 건강한 밥상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남편한테 딸, 아들,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늘 생각하시는 걸 알까요? 자식들은 아직 몰라요, 잘. 자식들은 얼마나 모른다. 애쓰는지. 몰라요. 야들아, 민영아, 수정아, 엄마 이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다.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요?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엄마의 정성만큼은 듬뿍 담긴 고추장. 장 하나만 맛있어도 모든 음식이 맛이 나는 법이죠.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맛의 깊이도 감동도 다릅니다. 이제 고추장을 옹기에 담아 숙성할 차례인데요. 숨쉬는 옹기 안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익어갈 겁니다. 음식도 그릇에 따라서 맛이 엄청 달라요. 우리가 마트 가서 플라스틱 통에 담은 고추장하고 항아리에 난 고추장을 처음에는 출발은 똑같은 건지 몰라도 어느 용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뒤에 맛이 달라져요. 기존에 뭐 달달한 고추장만 먹다가 사실 입에는 좀 안 맞아도 찌개를 했을 때 이게 깊은 맛이 나더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운 걸 잘 활용해 볼 겁니다. 옹기가 숨을 쉬면 장맛도 살아납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정성스런 마음에 옹기의 건강한 기운이 더해져 장맛은 더 깊어갑니다. 네, 사실 옹기는요, 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음식을 보관해놔도 그 맛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요, 장을 직접 담그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함께 하시면서 나도 뭐 고추장 정도 해볼 만한데? 하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 수능일마다 참 추웠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습니다. 아침 공기는 좀 쌀쌀하지만 또 낮 동안에는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에 있는 한 광장에서는요. 온 국민이 아주 뜻깊게 모여서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촛불 집회 현장을 꾸려내 나갔는데요. 그 시간 대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개의 촛불과 함성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지 기반이었던 곳. 그러나 지금 대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폭해야 돼요. 우리 지역이 어떤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른바 그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거의 맹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지금 서서히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변화하고 있는 대구 지역 사람들. 그들의 민심은 무엇인지 대구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권정일의 최대의 스캔들로 불리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 급락했습니다. 이런 실망감은 대구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이날 동성로에는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족, 연인과 함께 나온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투표에 어느 당을 지지하셨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부끄럽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찍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근데 왜 지금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죠? 이제 알게 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한 대구의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늙은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걸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잠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이용 못했지만은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들의 변화. 그들은 믿은 만큼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식들의 후손들에도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국민이 한시적으로 준 주권을 일개 무당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렇게 덮여만 놨던 게 하나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구에 있는 각계의 단체와 대학들은 연이어 시국 선언을 하고 대통령 퇴진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사태입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비선 실체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사태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자들에 의한 헌법 유린, 헌정 질서 파괴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사건이죠. 이렇게 대구 지지층들의 변화의 시작 속에 어린 학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차 대구 시국대회에서 발표한 한 여고생의 자유 발언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교과서를 들어야 할 학생들은 오늘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계산을 하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날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기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구는 대구 3.1 만세운동, 2.28 학생 민주화 운동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도시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지켜온 대구의 정체성이 다시금 깨어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역사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고 쓰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동성로는 또다시 뜨겁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한 대구 비상시국 회의를 대신해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주축이 돼 특별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의 지지를 받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해서 대구에서 결자 해지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이날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촛불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흥이 넘치는 자리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박근혜를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신을 깨어나야만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치하는 작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함께 즐기며 이어가는 시위는 이제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하려면 오신 분들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이 문화가 월드컵 경기를 우리는 했던 그 문화를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즐거운, 그러면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구 시민들은 변화를 바랍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고 걱정 없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위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는 예술하고 장사꾼은 장사하고 엄마는 마음 편하게 아이들 키우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해 나간다면은 파국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인 여망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전국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도시라는 편견 속에 고담 시티라고도 불리는 대구. 그러나 대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부르짖는 세상을 향한 울림. 이것은 대구의 민심이자 대한민국의 목소리입니다. 거리에 나가 촛불을 밝히는 일,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요.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요,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앞으로도요, 무관심 외면이 아니라요, 이런 참여와 표현이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MBC에서는요, 가을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추억이 가득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청취자들을 만났습니다. 가을 정취 가득한 야외에서 펼쳐진 특집 공개 방송 가을이 오면 그 특별한 추억 여행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기에 아주 특별한 숙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깡통 모양으로 만든 깡통 숙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제주시 애월읍 광명리 이색 숙소를 찾은 청취자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깡통 속 작은 방에 신기한 아이들은 장난이 한창이고 발 뻗고 벌러덩 누워보니 꽉 차는데도 정말 편안해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벌써 누워서 휴식을 좀 취하고 계신데 표정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예, 좋아요. 여기가 처음에는 깡통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통조림 정도로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여기 나무로 이렇게 해서 편백나무로 돼 있으니까 편백나무가 히톤치드 양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살균 효과도 있고 여기서 하룻밤 자면 오히려 힐링하는 기분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애하고 같이 오니까 좀 오붓한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기념사진은 기본. 오늘 하루 원 없이 힐링 수다를 풀어낼 심산으로 맘먹고 챙겨온 것을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한 번도 납잔을 안 해봤던 와인잔. 근데 문제는 와인이 없다는 거야. 메일을 띄웠는데 혹시나 했는데 띄워봐 했는데 띵동띵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행운이었어요. 밖에서 유나나를 보니 참 반가웠는데요. 청취자 가족들 방배정이 끝나고 간단한 일정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리 신청한 분들 중 선정된 행운의 13가족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에게는 오랜만에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게임을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가족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 가을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적어보는 기회도 가졌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저마다의 소원들. 건강, 수능 대박, 행복.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주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왜 제주에 정착하고 싶으세요? 지금 회사 발령으로 잠깐 3년째 제주에 살고 있는데 너무 이 자연 환경과 너무 좋아서 제주에 더 살고 싶어서. 어느새 금방 노을이 지고 특집 공개 방송은 이종혁 재즈밴드의 감미로운 연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제주 MBC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가을 특집 공개 방송 가을이 오면! 저 여성시대 제주입니다가요. 사실 늘 스튜디오 안에서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초대 가수는 서영은 씨. 이 가을에 꼭 맞는 노래로 관객들에게 가을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담긴 문자입니다. 2161번님 서영은 씨 가을이 오면은요. 현장에서 바로 보내는 문자로 방송의 묘미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와이프와 제주 여행 중에 이제 저희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고 서영은 씨 나온다고 하니까 달라오셨대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와이프가 좋아해서요. 와이프가 좋아해서. 일정 다 적어버리고 날라온 거예요. 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공연에도 일찍 오시기를.
가을밤을 삼킬 듯한 열정 무대는 가수 켄이 확실하게 책임졌는데요. 온 가족이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신나게 몸을 흔들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멋진 공연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 어떠세요? 늘 뭐 제주도 오면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큼 뭐 이렇게 즐거운 일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쉬고 휴식하고 놀러 온 그런 기분으로 방송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유명한 분을 바로 딱 보니까 좀 좋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글램핑을 즐기는 시간인데요. 고기도 굽고 저녁 식사를 하며 온 가족이 오붓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고기 한 점을 먹여주기도 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야외에서 먹는 고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예.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한 점 두 점 더 먹고 뭐 같이 어울리면서 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전에는 애들 때문에 많이 못 왔잖아요. 앞으로 좀 많이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가족들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가을 특집 공개 방송 가을이 오면은 이렇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특별한 가을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네, 요즘 어딜 가든요, 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게임만 막 하게 되는데요. 부모나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는요, 무조건 못하게 막고 싶지만 이것 또한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배우러 가시죠. 시작해요. 빨리 가야 돼요. 네? 아, 잠깐. 아, 이거 한 판만 하면 돼요. 한 판만. 아, 진짜. 졌잖아요. 아, 진짜. 사실 제가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게임 관련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제가 좀 치료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특히 청소년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시죠. 게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적당히만 한다면야 이보다 좋은 것도 없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 문제다. 어른도 그러니 아이들은 오죽할까? 자, 그렇다면 게임을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게임은 진정 공부의 철천지 원수일까? 게임의 노하우를 직접 배워보자. 아이들 학부모로서 게임 때문에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좀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걸 좀 즐기고 시간 안에 끝내고 커가면서 애들이 게임과 접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들이 절개하는 게임에 대한 건전한 놀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게임을 소재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이용 습관을 형성하면서 게임 과몰입을 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 또 게임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훨씬 더 가까워진다. 이거 들어볼 만한데요. 오늘 그 주제는 게임은 공부의 적인가? 다 그거 고민하시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행복했을까요?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뭐 시시때때로 행복해 자기 전에도 행복해 물어보면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독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게임,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게임 내에 경쟁 시스템들이 있어요. 온라인 게임은 왜 굉장히 그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들이냐면 24시간 돌아가고 자기가 PC를 꺼도 모바일을 꺼도 스마트폰을 꺼도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어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뭔가 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PC를 깜빡 버렸대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소리를 확 지르고 그냥 뛰쳐나가버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 고스톱 이런 거 치시나요? 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그 다음에 멍박에 고돌이에 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엎어버렸다. 당신 기분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하더라고요.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컴퓨터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뺏고 윽박 지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정답부터 말한다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다. 사회성, 지적 능력과 두뇌 개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부 스트레스 해소까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무척 많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순기능. 정말 잘하겠다. 초등학교였어요. 이게 초등학교인데 서점초등학교라는 거기서 했던 건데 게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학교 공부에 적용한 G러닝 학습법. 이론이 아닌 게임을 통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경제 논리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있다. 빨리 20개. 오케이. 얼마 한개까? 똑같다. 그때 양쪽은 그냥 가고요. 없는 거지. 이게 낫지 않냐? 다 팔렸다. 지금 이거 만들면 없어지는 거잖아. 아, 니네 쌀 없어? 야, 잠깐 어딨어? 아이템은 선생님들이 놀란 게 수학 시간인데 그 게임 효과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수학 시간에 4학년에서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다른 게임 이용 수업. 이번엔 한국과 미국의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시켜본 것이다. I think it's fun because you get to meet each other and you get to know each other from other countries. Children are having fun and are being entertained while they're learning, and that's why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m. 지난해 G러닝을 도입한 학교에서 중하위권 산수 성적은 47%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들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의 게임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액티브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건 만들어보게 하세요. 만들어보게. 자기가 만들게. 그러니까 동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보는 게 사실 근데 그 동영상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가능하면 엄마하고 좀 같이 해보도록 해보세요. 애가 지금 그 몇 학년인가요? 그러면 딱 괜찮을 거예요. 애하고 같이.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찍어가지고 편집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친구들이 보게 하고 이러면 굉장히 애가 기뻐할 거예요. 보상을 게임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괜찮은가요? 이러는데 이건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될 이슈예요. 애가 게임으로만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보상의 그 효과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야, 너 2시간 공부했으니까 30분 게임해봐. 이건 아니고요. 얘한테 야, 너 2권 읽어. 다 읽었어? 그러면 내가 용돈 줄게.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건 얘들이 역시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줄까 하고 얘하고 토론을 해보세요. 권하는 것은 어머니가 먼저 좀 게임을 좀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게임을 좀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자녀의 심리를 읽고 싶다면 아이의 눈높이를 따라가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그럼 너 뒤로 꺾을 수 있어. 내리면서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네네. 과연 직접 해본 소감은 어떨까?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게 된다. 일단 아이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게임의 부작용은 쉽게 극복됩니다.
지속될 수 있다는 원리.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어떤 게임 하고 계시는지? 이거 슈팅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까봐 걱정도 되고. 네. 오늘 청소년 게임 문화 관련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신 위정현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부모님들이 직접 해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부모가 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녀의 캐릭터보다 레벨이 높으면 꼼짝 못합니다. 레벨이 높은 캐릭터는 그 게임의 세계에서는 지존입니다. 그리고 그 레벨이 높은 캐릭터가 말을 잘 들어야지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강원도다 보니까 서울보다 이제 놀거리도 좀 부족하고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라서 게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이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있거나 또는 같이 하거나 또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권유하는 것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얘들이 그러면 굳이 교육적 게임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과 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조그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학교 전산실에서 선생님과 같이 하거나 선생님이 보는 데서 하거나, 가능하면 그래서 게임이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지에서 하는 형태로 끌어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법도 알았고, 그 게임이 지금 소비자가 아닌 선생님처럼 창작자가 되어서 해보라고 한 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게임 조절 시간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주변의 아이들이 게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대가 틀린데 무조건 옛날 생각만 하고 그 방식으로만 해서 애들을 무조건 못하게 했다라는 게 좀 무지한 게 좀 깼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무조건 좋다고도 말할 순 없다. 분명한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네, 게임 중독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화면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요, 이 게임 문화 형성만 잘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음지에서 게임을 하게 두기보다는요, 어른들이 보는 곳에서, 또 더구나 이 부모와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시간 나실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하셔가지고요, 사이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더 이상 게임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조선시대 600년의 전통 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는 사적 제302호 나간읍성에서 나간읍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나간읍성 주 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요, 전통 무용, 면민 노래자랑, 서커스 공연 등 볼거리가 아주 푸짐하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컬푸드 직매장 순천만 국가정원점에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안전한 김장 배추와 절임 배추, 또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김장 양념을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은요, 이달 말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순천만 국가정원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수시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우리는 모두 중요해요를 펼칩니다.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요, 인권 보장의 기본법, 또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결혼 이민자 분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여수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강당으로 찾아가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선샤인 남선 합창단의 제4회 정기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그대는 내 모든 거라는 이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